안녕하세요. MC 땜빵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영종도 이야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 3년육교 이름 이야기인데요. 영종도 주민뿐만 아니라 청라 주민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 간 갈등으로 비화돼서 연일 인천 지역 언론 또 전국 뉴스에도 보도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인천경제청에서는 지난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지역적 특색을 배제한 제3년육교의 후보명칭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좋은 이름을 찾아서 응모할 수 있는데요.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응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경제청에서는 공모를 통해 2개의 이름을 정하고 중구 그리고 서구에서 추천받은 각각 2개의 이름 총 6개의 지명을 인천시 지명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을 추천할 때는 순위가 있습니다. 아마도 큰 변수가 없는 한 인천경제청이 1순위로 올린 이름, 그 이름이 정식 명칭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저는 제3년육교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3년육교의 이름이 가져야 하는 조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조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여러 후보 명칭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제3년육교의 이름을 정하는데 투표에 참여하실 예정이라면 이왕이면 좋은 선택을 하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3년육교에 대한 이름이 가져야 할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3년육교는 잘 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올 들어 상판이 꾸준히 연결되면서 대체적인 윤곽이 거의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볼 때마다 참 웅장한 다리구나, 참 멋있는 다리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기존의 2개의 다리인 영종대교 그리고 인천대교와 비교할 때도 확연한 차이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영종대교는 이중구조의 다리로 되어 있죠.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개통된 다리이기도 하고요. 10차선의 차선으로 차량이 통과하며 공항철도까지 같이 곁들여져 있거든요. 3개의 교량 가운데 가장 큰 통행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다리입니다. 하지만 다리 크기에 비해 미적 감각이 좀 떨어지고 웅장함을 느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도 주탑의 모양이 좀 볼품없기도 하고 크기도 좀 작고 거기다가 영종도 주요 시가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외진 느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천대교는 왕복 6차선에 아주 육중하고 높은 주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다리 가운데 가장 웅장한 다리로 인정이 되죠. 가장 길기도 하고 인천대교라는 이름이 딱 어울린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천항을 드나드는 큰 배들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감안해서 다리 상판이 엄청 높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정말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다리이기도 한데 그래서인지 주탑 부분은 영종도나 송도에서 꽤나 멀리 보인다는 단점이 있어요. 영종도에서 거의 한 7km, 8km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날씨가 조금만 흐려도 주탑이 잘 보이지 않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멀리 있어서 그런지 웅장하다는 느낌이 좀 덜한 그런 다리가 되겠습니다. 3년육교는 2개의 사상교가 연속으로 겹쳐진 구조의 다리예요. 6차선을 가지고 있고 3개의 다리 중에 가장 짧은 길이의 다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m에 달하는 2개의 주탑이 매우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커져 보이기도 하고요. 이 주탑은 인천대교의 주탑에 비해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시가지에서 가까이 보여지기 때문에 압도적인 웅장함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제3년육교가 관광 목적의 랜드마크로 지어지고 있기도 해서 야간 경관이 굉장히 훌륭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영종도의 핫플레이스죠. 구읍배터에 주말마다 밤늦게까지 젊은 관광객이 북적거리는데요. 구읍배터에서 제3년육교 야경을 감상하는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아요. 탑 상부에 해상 전망대가 설치될 건데 거기에서 바라보는 서해의 노을, 그리고 쉴 새 없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인천공항, 그리고 가까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구읍배터의 야경까지 볼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색다른 뷰가 이렇게 기대되는 다리임에 분명합니다. 3년육교는 3개의 다리 중 가장 작은 규모의 다리지만 웅장한 느낌은 가장 큰 그런 다리인 것 같아요. 관광 목적으로 머무를 수도 있고 가까이 즐길 수도 있는 다리, 걸어서 건널 수도 있는 다리라는 점에서 더욱 친숙한 느낌을 줄 것입니다. 청라와 영종 지역 주민들은 이런 제3년육교의 이름을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청라대교로 할 거냐, 영종 하늘대교로 할 거냐, 여기저기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되고 있죠. 최종적으로 인천경제청에서 이름을 추천하게 될 예정인데요. 2005년 4월, 20년 전이죠. 인천에는 다리 명칭을 놓고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2연륙교, 그러니까 지금의 인천대교 이름에 대한 공모가 있었습니다. 인천대교가 2005년 7월에 착공해서 2009년 10월에 완공된 점을 감안하면 이미 착공 전부터 공모를 해서 이름을 미리 정한 그런 형태예요. 완공을 코앞에 두고도 아직까지도 이름을 정하지 못한 이 제3연륙교, 이 다리와는 좀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당시 송도에는 도시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2005년에는 처음 인구가 유입되던 시기라서 주민이 그렇게 많이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제2연륙교 명칭 공모에는 5,600여 건의 이름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 황해대교가 250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인천대교와 송도국제대교가 160건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인천경제청은 이 세 개의 후보 명칭에 대해서 인천시 지명위원회에 추천을 했는데요. 인천대교를 1위로, 송도대교를 2위로 가장 많은 선호도를 받은 황해대교를 3위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2연륙교의 이름은 지금 알고 있는 인천대교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때 이 세 개의 이름 말고도 다양한 이름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하늘대교, 희망대교, 미래대교, 국제대교, 공항대교, 동부가대교, 미추홀교 등의 이름이 제시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3연륙교에 쓰여도 괜찮을 법한 이름이라고 생각드는 것도 몇 개 있네요. 제3연륙교 이름의 자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격, 조건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3연륙교의 이름이 가져야 할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이름이 적당할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조건은 상징성입니다. 세계적인 인천공항. 이 인천공항을 상징할 수 있고 영종도, 청라를 포함한 인천과 대한민국이 이 다리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가면 또는 인천에 가면 여긴 꼭 들려야 해 라는 말에 어떤 긍정식이 생길 정도로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한번 들리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볼 만한 그런 명칭이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두 번째는 이 다리의 웅장함을 표현하는 이름이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3연육교는 세 개의 다리 중에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장 웅장함이 드러나는 그런 다리거든요. 이런 웅장함을 표현할 만한 이름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적 이권이나 감정 싸움이 개입되지 않은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럼 주민들 간에 회자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인터넷이나 뭐 단톡방에서 회자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어떤 후보 이름이 있는지 보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황해대교예요. 황해대교. 제2연륙교 그때 공모 당시 제일 많은 표를 받고도 3위로 이렇게 추천이 됐다고 하죠. 제가 생각하는 황해대교는 그 명칭 자체에서 국제적인 인지도와 웅장함을 동시에 확보하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황해, 옐로씨 이렇게 하는데 이 이름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적인 바다 이름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도 매우 익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이 될 수 있고요. 인천이 국제공항을 품은 글로벌 관문 도시라는 위상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황해라는 단어가 주는 광활한 지리적 스케일, 이게 대교와 결합되면서 거대한 교량의 규모에 어울리는 웅장하고 권위적인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은 제3연육교가 단순한 다리를 넘어 대한민국 서해의 중요한 관문이라는 국가적 상징성을 부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색깔에서 유래한 명칭이므로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나 역사적 논쟁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황해대교에 약간 단점이 있는데요. 지역 특색과 독창성 면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죠. 이 이름은 인천이라는 특정 도시나 청라, 영종 등 교량의 직접적인 연결 지역의 어떤 고유한 특색이나 정체성을 반영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는 지역 주민이나 인천 시민들한테 친밀감이나 소속감을 주기 좀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서해고속도로에 서해대교가 이미 있잖아요. 약간 유사한 교량 명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독창성 면에서 약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제3연육교가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개성을 부여하기 어렵게 만들며
자칫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황해보다는 서해라는 명칭을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황해대교라는 이름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서해대교와 혼동을 주거나 교량의 정확한 위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렵게 만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에요. 황해하고 서해는 좀 다르거든요. 서해는 우리나라 사람만 부르는 용어고 그것도 남해 부분까지도 원래는 황해라고 불려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영역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이름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역사적으로 황해라는 명칭이 18세기 중반 프랑스 지도 제작자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서양 지도에 등장하면서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이를 공식적으로 지명으로 채택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1961년도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국립지리원, 그러니까 지금의 국토지리정보원이죠. 이 국립지리원의 중앙지명위원회는 공무원고시 제16호인 표준지명 사용에 관한 건을 통해서 황해를 한반도 서쪽 바다의 공식 지명으로 고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제수로기구 IHO가 1953년에 발간한 해돋이 바다와 해양의 경계에서 한반도 서쪽 바다를 옐로시로 표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명칭 통용과 국내 지명의 표준화를 위해서 1960년대 초부터 황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리적인 위치 방위를 강조하는 서해라는 명칭 또한 잘 쓰이고 있죠. 오히려 더 많이 쓰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북 땅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황해도라는 지명이 있잖아요. 황해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해 바다의 다른 이름 황해를 타는 것은 원래 아니었대요. 바로 황해도 안에 있는 두 개의 고을이죠. 황주와 해주에서 황해를 따와서 황해도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황해도의 황해는 서해를 가리키는 황해와 같은 한자를 쓰고 있어요. 어느 날 통일이 된다면 북한 사람들이 황해대교라 불리는 다리를 건너거나 와보면서 야, 굉장히 친근하다, 뭐 이런 친근감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황해는 단순한 지명을 넘어선 전략적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황해라는 명칭 자체가 국제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한중일, 삼국을 아우르는 지리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황해 경제권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황해 경제권은 바로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한 세 개의 나라, 한중일이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하는 방식으로 소개되고 했는데요. 이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인천공항, 거의 가운데 있잖아요. 세 개 나라에. 그러니까 이 인천공항에 인접한 제3년육교에 황해대교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인천공항이 지향하는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같습니다. 황해대교는 국제적인 협력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한중일 삼국 간에는 역사적,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식민시대와 근대 시기에 인천은 일본과 중국, 미국의 외세의 각축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황해라는 자연지명은 이러한 갈등을 넘어선 보편성을 가집니다. 동북아시아의 물류와 인적 교류의 핵심 거점인 인천공항에 연결되는 교량에 이러한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이 다리가 삼국 간의 경제적 연결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구심점이 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글로벌 허브 공항, 뭐 이걸 넘어서 에어시티, 공항경제권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만큼 황해대교는 인천의 국제적인 위상을 더럽히는데 효과적인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적인 특색에 머무르지 않고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이미지를 더 명확하게 각인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공항대교예요. 공항대교 굉장히 쉽죠. 제3년육교의 명칭으로 공항대교를 사용하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진 직관성과 기능적 명확성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집니다. 이 이름은 교량이 인천국제공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통로라는 사실, 이런 느낌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거든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 방문객들에게 큰 혼란 없이 교량의 목적지를 알릴 수가 있습니다. 길잡기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공항과 직결되는 핵심 교통 인프라로서 이름만으로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강력한 장점입니다.
또한 인천공항이라는 거대하고 상징적인 시설과 연계되어 교량 자체의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80m 높이의 주탑 정만대는 단순히 경치를 감상하는 곳을 넘어서 인천국제공항의 생생한 심장부를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명소가 될 거예요. 서해의 황홀한 노을을 배경으로 쉴 새 없이 착륙하는 항공기의 웅장한 모습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항대교라는 명칭은 교량의 기능적 역할을 넘어서 핵심적인 시각적 경험을 이름만으로도 직관적으로 연결해주는 강력한 장점을 가집니다. 방문객들은 이 이름을 통해서 전망대에서 어떤 특별한 광경을 마주할 수 있을지 쉽게 예측하고 기대를 품을 수 있으며, 이는 교량을 주요 관광 요소로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서해의 아름다운 노을과 하늘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항공기의 모습은 적어도 한국 내에서는 인천공항 주변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하고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할 거예요. 공항대교라는 이름이 단순히 건조한 기능적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과 바다, 그리고 비행기가 어우러지는 역동적이면서도 동시에 낭만적인 풍경을 암시하는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서해노을을 품은 감성적인 매력과 공항대교의 직관성을 연결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궁극적으로 항공기 이착륙이 선사하는 생동감은 공항대교의 단순한 정서적인 구조물을 넘어서 활기찬 움직임과 국제적인 교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활력을 직접 체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매력적인 명소로 그 이름을 각인시킬 거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공항대교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또 있어요. 조금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의 확장성 부족과 평범함,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항이라는 단어는 교량의 기능의 특정 시설,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에만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 3년역교가 단순히 공항 접근성을 넘어 청라와 영종 또는 인천의 발전, 번영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느낌으로는 좀 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세 번째 후보 이름은 노을대교입니다. 제 3년역교의 명칭으로 노을대교를 선택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 이름이 주는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매력이에요. 서해의 아름다운 일몰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자연 경관임에 분명하거든요. 노을대교는 이러한 풍경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며 다리 자체가 관광 명소로서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방문객들에게 친근하고 기억하기 쉬운 이미지를 심어줄 것입니다. 특히 주탑 전망대에서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름과 실제 경험이 완벽하게 부합되는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량이 단순한 통행로를 넘어 낭만적인 추억을 선사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는다고 볼 수 있고요. 영종도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서해의 대표적인 섬이자 바다 체험의 명소라는 점이 노을대교 명칭에 큰 힘을 실어줍니다. 서해 바다에 백미로 뽑히는 노을은 그 자체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감동을 선사하는 강력한 콘텐츠인데요. 180m 해상 전망대는 노을을 가장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고, 노을대교라는 이름이 단순한 교량을 넘어 잊지 못할 추억과 낭만적인 시간을 선사하는 명소로서 직관적으로 알려줄 것입니다. 방문객들은 노을을 보러 와서 바다를 즐기고 아름다운 사진을 찍으며 그 경험을 노을대교라는 이름과 함께 기억을 하게 될 거예요. 노을은 또 발음 자체도 괜찮거든요. 순 우리말이기도 하죠. K컬처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점에 이런 느낌에 맞춰서 영어 이름으로 선셋 이런 거 사용하지 말고 우리말 발음 그대로 노을을 직접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훨씬 더 독특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인들에게도 노을은 신비롭고 매력적인 발음으로 다가갈 수 있고 한국의 문화적 깊이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아이돌 가수가 노을을 주제로 또 노래를 불러서 또 히트를 시킬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하지만 노을대교도 좀 단점이 있거든요. 이 명칭은 기능적 명확성이 약간 다소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어요. 공항을 상징하지도 않고, 또 결정적으로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전라북도 고창과 부안을 잇는 새로운 다리가 노을대교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북의 노을대교는 아직 착공은 못했어요. 근데 오래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예산도 만들어졌는데 이 입찰이나 이런 데서 업체를 지정되지 못해서 또 예산을 늘리고 하는 바람에 착공도 못했고, 그리고 2차선 다리로 지어질 예정이라 규모도 작기 때문에 이게 대교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도 맞나 싶어요. 상징성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3연육교의 명칭으로 선점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자체의 갈등이 예상될 수 있고, 전북에서 노을대교를 예정대로 계속 사용한다면 두 다리 모두 상징성 및 브랜드 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라대교입니다. 청라대교는 청라 지역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다리 이름이기도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청라대교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정리해 봤어요. 제3연육교의 명칭으로 청라대교를 선택한다면 교량의 직접적인 연결성과 청라 지역 주민과의 친밀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장점이죠. 이 명칭은 교량이 청라 국제도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통로임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청라 주민들에게는 다리에 대한 소속감, 자부심 이런 것들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거예요. 또한 이름이 짧고 간결하고 발음하기 좋고 기억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직관적인 교통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청라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교량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효과적인 면일 거예요. 그러나 청라대교는 몇 가지 분명한 한계점도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은 제한적인 지역성입니다. 이 이름은 청라국제도시에 국한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제3연육교가 가진 더 넓은 의미의 국제적 위상이나 동북아 허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수 있거든요. 국제공항과의 연결, 영종도와의 연계, 이 교량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과 미래 잠재력을 반영하기에는 이름이 다소 좀 협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청라라는 특정 지역의 지명을 사용하는 교량 자체를 랜드마크로서 차별화하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봐도 영종도가 이렇게 랜드마크처럼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이런 느낌을 갖지는 못하거든요. 반대로 인천대교처럼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이나 황해대교처럼 국제적 범위를 나타내는 명칭에 비해 이런 청라대교는 그 상징성이나 웅장한 면에서 다소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3연육교의 웅장함, 이걸 표현하지를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제3연육교의 명칭을 청라대교로 정하게 된다면 제3연육교를 10년 넘게 기다려온 영종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실망감, 좌절감, 소외감 이런 것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 다리가 영종과 청라를 이어주는데 영종도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정신적 데미지가 되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교량이 가져올 기대 효과와 주민들의 오랜 연면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연육교라는 명칭도 임시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부터 섬이었던 영종도를 육지에 연결하는 세 번째 다리라는 의미로 지극히 영종도 중심적인, 그리고 영종도의 염원을 담고 있는 이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가 단순히 영종도한테는 청라로 연결하는 다리가 아니라 육지로 연결되는 다리라는 거예요. 영종도 주민들에게는 제3연육교는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인프라인데, 다리 한쪽 끝이 영종도에 닿아 있고 주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불편을 감내하며 이 교량의 완공을 기다려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리 이름을 영종도가 아닌 청라라는 특정 지명명으로 된다면 영종도 주민들은 교량이 마치 청라인을 위한 다리인 것처럼 인식될까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교량의 편익이 영종도에만 국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때문에 지역적 불균형이나 소외감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 대규모 인프라의 명칭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해당 시설이 서비스하는 지역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거든요. 따라서 청라대교라는 명칭은 영종도 주민들에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다리인데 우리 지역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나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영종 지역 주민들에게 교량에 대한 애착을 떨어뜨리고 심할 경우 명칭 변경 요구, 불필요한 지역 갈등 이런 것들이 야기될 수도 있는 거죠. 다음 후보 이름은 영종 하늘대교입니다. 이거는 인천시 중구 주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결정이 됐죠. 인천시 중구에서 중구민들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한 바 있고 영종 하늘대교를 제3연육교의 후보 명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명칭은 지역의 명확성, 감성적 요소, 그리고 국제공항과의 연계성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장점을 가집니다.
가장 큰 장점은 영종이라는 지명을 통해 교량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는 10년 넘게 기다려온 영종도 주민들의 염원과 애정을 반영하며 주민들에게 교량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자부심 이런 것들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이라는 단어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되는 이미지를 감성적으로 연상시키기에 충분하거든요. 또 하늘도시와 또 맞닿아 있기도 하고요. 공항의 하늘길과 교량의 길을 연결하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꿈과 비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듯한 서정적인 느낌을 제공합니다. 공항대교의 직관성 그리고 노을대교의 감성적인 매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도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름이 좀 다소 길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다른 후보군에 비해 영정 하늘대교는 발음하고 기억하기 약간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종대교하고 좀 헷갈릴 수도 있고요. 대중적인 인지도를 확보하는데 소소한 그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영동이라는 특정 지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청라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외감 내지 불편함을 느끼거나 자신들의 기여, 전 재정적인 기여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교량이 청라와 영종 양쪽 지역을 모두 연결하고 양측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으로 건설되었는데 한쪽 지역의 이름만을 내세우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라대교로 하는 것만큼 영종 하늘대교로 하는 게 청라 주민들한테 좀 불편한 거죠. 청라 주민들 역시 제3년육교 완공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고 이를 위해 상당한 부담을 감수했는데 명칭이 한쪽에만 치우치게 된다면 불필요한 지역 감정 이런 것들이 야기될 수도 있고 교량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이름은요, 대문교 또는 한국의 문입니다. 약간 특이하죠? 무슨 다리가 아니라 그냥 한국의 문.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인도의 문 해가지고 문바이에 가면 있잖아요. 거기에 좀 착안을 받아서 제가 생각한 건데요. 대문교도 괜찮고 같은 의미로 그냥 한국의 문 그랬어요. 이 이름은요, 대한민국 서쪽의 주요 관문으로서 인천공항 있잖아요. 그 인천공항을 오가는 교량에 강력한 상징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점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되는 위치에 자리 잡은 이 다리, 이 제3년역교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육지로 들어서는 대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해외로 나가는 공항으로 가는 대문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 명칭은 국가의 관문이라고 하는 웅장하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느낌이 있어요. 외국인 방문객들에게는 대한민국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는 인상을 강렬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 자체가 아주 강렬하고 기억하기 쉽고 발음도 좋아요. 굉장히 용이하죠. 그리고 실용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묵직한 의미를 담아 랜드마크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오히려 황해대교 못지않은 그런 웅장한 느낌이 있어요. 한국의 문 좋잖아요. 제3년역교의 두 개의 주탑이 실제로 네모난 문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웅장함을 더한다는 점이 있어요. 영종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과 밖을 드나드는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한다면 대문교 또는 한국의 문이라는 명칭은 그 가치를 훨씬 더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는 이 이름이 가진 직관성을 더 뚜렷하게 해주거든요. 교량의 실제 외형이 거대한 문처럼 보인다면 이름과 형태가 일치하는 특성 때문에 대중에게 더욱 쉽고 강렬하게 각인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들어가는 거대한 문,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나가는 거대한 문, 이런 문이라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의미적으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름이 결정되는 거죠. 교량 자체를 단순한 통로가 아닌 국가의 상징적인 관문으로 격상시키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가 해외로 나가는 출발점이자 국내로 들어오는 도착점이라는 점에서 이런 이중적인 의미로 아주 적합한 명칭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를 향하는 열린 대한민국의 대문,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대문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천국제공항의 역할과 맞물려 국제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징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 지향적인 그리고 개방적인 국격에 잘 어울리는 효과적인 이름인 것 같습니다. 또 영어 명칭은 코리아 게이트 브릿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게이트 오브 코리아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우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조합은 이 다리가 가진 한국적 상징성과 국제적인 소통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탁월한 그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코리아 게이트 브릿지 또는 게이트 오브 코리아
이것은 교량이 가진 관문의 역할을 외국인들에게도 매우 직관적으로 전달해요. 그래서 쉽게 검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길 꼭 가봐야 돼. 그러면 엄청난 사진들이 있는 거죠. 노을을 배경으로, 공항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이 함께 올라올 거니까요. 이 3년6교의 두 개의 주탑이 네모난 문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외국 사람들도 게이트 딱 어울리잖아요. 그 연상 효과가 반드시 되고, 딱 와보기만 해도 아, 왜 게이트 오브 코리아 또는 코리아 게이트 브릿지라고 했는지 뭐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딱 맞춤형 이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한국의 문 이 명칭에도 몇 가지 단점이 존재를 해요. 약간의 뭐 직관성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일 수는 있어요. 상징성이 강하지만 교량이라는 구조물을 직접적으로 연상하기 어렵다. 한국의 문 하면 특히 그렇죠. 예, 그런 단점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름만 듣고 이게 다리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다음 후보 이름으로는 이음대교입니다. 이것도 주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다리 이름이에요. 제3년6개 명칭으로 이음대교를 선택하면 교량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과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감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있는다는 순 우리말 표현을 통해서 영종도와 청라 그리고 대한민국 육지를 연결하는 교량의 핵심 역할을 명확하게 설명하거든요. 이 이름이 단순히 지리적 여건을 넘어서 단절된 공간을 잇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문화와 경제를 소통시키는 긍정적이고 화합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제3년6교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데 아주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음이라는 단어가 친근하고 부드러운 어감을 제공하기도 하고 대중에게 쉽게 다가서고 기억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그 발음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교량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소통, 연결이라는 현대사회의 어떤 중요한 가치를 반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음대교도 좀 단점이 있어요. 뭐 이음 자체가 추상적 의미로 연결을 하지만 이 다리 자체도 연결을 의미하니까 뭐 이음 브릿지, 이음 대교 하면 입구가 돼버리잖아요. 약간 중첩된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3년6교가 갖고 있는 그런 웅장함을 좀 표현하기도 어렵고 상징성, 인천국제공항과의 지리적인 연결성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이 좀 약해 보인다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이름은 아리랑대교예요. 아리랑대교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문화적 상징성을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는 어떤 힘은 있는 것 같아요. 아리랑은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이기도 하고 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인지도가 높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적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련된 전시물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첫인상과 어떤 문화적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민들에게는 뭐 민족적 자긍심 뭐 이런 것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문화적 관문이다 뭐 이런 역할을 부여하는 전략적인 명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또 아리랑이 보면 정선 아리랑, 인도 아리랑 이렇게 됐는데 인천 아리랑이 있나요? 뭐 제가 잘 몰라서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아리랑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지역적인 어떤 지리적인 위치나 뭐 이런 특성을 감안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문화적 상징성은 높지만 어떤 영종도와 청라를 연결하는 어떤 연계된다는 그런 상징성, 의미성 뭐 이런 것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년6교가 갖고 있는 어떤 관문이란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소개해드린 이름 말고도 진짜 여러 후보군이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더 좋은 이름이 또 있거든요. 현재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시민들한테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훌륭한 이름을 좀 뭐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좋은 이름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제청에서는 청라와 영종 주민 간의 첨예한 대립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명이 빠진 이름으로 공모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이름이 어떻게 결정되든 청라와 영종도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 더 나아가 우리나라 모든 국민 그리고 세계인들한테 기억될 만하고 기념이 될 만한 그런 랜드마크의 이름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MC 땜빵의 제3년6교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흥해대교, 한국의 문, 혹은 뭐 대문교, 아니면 공항대교 이 가운데 하나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아라대교를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백제대교, 옛날에 여기 백제가 또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언급한 이름 말고도 분명히 좋은 이름이 있을 건데요. 그런 이름을 갖고 계시다면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보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MC 땜빵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